안녕하세요. 10분 산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과 우주, 박창범 교수님의 책입니다. 우주의 생성에서 그 종말까지. 네, 이런 책인데요. 네, 우리는 우주 안에 살고 있죠. 우주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 네, 우주가 너무 넓어서 정말 우주에 대한 관심은 항상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자 지은이는 박창범 교수,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님이시네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천체물리학과 2학 박사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연구원이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우주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죠. 네, 여기는 총 5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5번에 걸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조감도, 미시와 거시의 세계, 또 시간적 척도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주의 모습, 별과 성운, 그리고 우주의 거시적 구조, 움직이는 우주, 초기 우주, 성간물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주의 진화. 우주는 시간적으로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하면 한 점에서 이제 대폭발을 일으켜서 온 우주가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우주의 역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 대폭발 우주론, 현대 우주론, 그 우주론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우주의 기원, 우주의 종말, 우주는 영원한가, 그리고 별의 진화, 인간과 우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주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죠. 우주의 모양은 어떨까? 우주는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끝이 있는가? 아니면 무한한가? 그리고 무한한 우주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주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왜 있어야만 했을까? 네, 이 교수님은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과학에서는 왜, why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 how, 어떻게 이것만 말하고 있죠. 근데 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주 생겨나기 전의 상황은 무엇인가? 우주가 생겨났을 때로부터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상황은 어떨까? 네, 이러한 물음은 인간이 여느 생명체와 달리 경험하지 못한 곳에 대한 동경 또는 미지의 시공간 애로의 초월 의지를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리라. 또한 이 의문은 전 우주에 대해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이다.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데 사실 태어나 보니까 지구죠. 태어나 보니까 지구인데 보니까 이 지구 밖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게 됐죠. 사실 이전에 어떤 그 고대 인류들은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지금처럼 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죠. 또 흔히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지구 밖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신학의 기초와 인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무척 심오하게 들린다. 네, 우주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구만 봐도 너무나 놀랍죠. 처음에는 우주론이 19세기 초에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 하는 올버스의 평범한 질문이 우주론에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과학의 맨 처음 시작은 호기심이죠.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어둡지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어둡지? 이러한 질문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게 됐죠. 만약 우리가 몇 세대 전에 태어났던들 이러한 궁극적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몇 세대 뒤에 태어난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대부분 과학 상식으로 이미 굳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이런 뜻깊은 질문들을 떠올릴 기회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사실 이 책이 쓰여진 때로부터 또 우주론이 여러 가지 더 발전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책이 지금 1996년 4월 15일 3세라고 돼 있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우주론이 발전했겠죠. 그리고 천문학은 인류 문화 발상기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천문학은 이론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세대 중 오직 우리만이 이 우주론적 질문들을 던지고 풀어가는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주의 세계가 열리겠죠. 그래서 우주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우주 탐사 이걸 시도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양식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서양은 배우고 있죠. 근데 동양은 연역적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차이가 뭐냐면 동양식은 하나의 흐름, 어떤 꿰뚫어보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보고 개개의 어떤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서양에서는 개개의 어떤 사건들로부터 전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개개의 작은 것부터 전체의 사고로 넘어가죠. 네, 서양적 귀납 기술은 과학적 발견을 낳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신체란 손가락, 발가락 10개와 손발 2개씩 머리 하나가 몸에 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인간 육체의 절묘의 미와 대칭성과 유기적 조화 운동이 간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걸 표현할 때 손가락, 발가락 10개, 손발 2개씩, 머리 2개씩과 머리 하나가 몸에 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주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때 참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질문되어 있었으나 알려지진 않았다. 네, 이 책은 이제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두 묶음은 우주를 이루는 온갖 천체에 대한 소개로서 현재까지 인류가 쌓아온 천문학 지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 장은 앞서 소개한 천체들이 어떠한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생겼고 진화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터잡고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1장, 2장에서 궁금증이 꽤 풀릴 것이다. 네. 그런데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알고 싶으면 3장, 4장까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의 발달, 천문학과 인문과학, 그렇죠. 그리고 종교와의 비교, 인간의 외계 탐사 등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또 살펴보려고 마지막 장에서 또한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창범 교수님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깊이 있으면서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초대의 글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